안녕하세요. 저는 위아뜰리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윤소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아이돌분들과 배우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이돌 메이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을 해야 예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서 직접 아이돌분들한테 메이크업 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델분한테 시연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스킨 단계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요. 솜에 가볍게 묻혀서 피부 결 따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 들어갈 때는 아이 메이크업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라인이나 삼각존 섀도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에 끼임 현상이 없는지, 눈 앞머리에 이물질이 없는지도 체크하고, 제형도 너무 되직하고 꾸덕꾸덕한 것보다는 좀 묽고 가벼운 타입으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스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사실 지속력을 위해서 예전처럼 뭔가 퍼석퍼석한 극강의 매트한 느낌을 좀 연출을 했다면, 요즘에는 겉에는 좀 보송하지만 그래도 피부결이 좀 살아있는 듯한 광이 나게끔 좀 연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기초까지 마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이 비디비치 블랙 퍼펙션 커버 핏 쿠션이에요. 일반 분들은 쿠션만 사용하면은 이제 지속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걸 며칠 써봤거든요. 실키하면서도 매트한 제형이라서 밀착력이 좀 좋게 나와서 저는 이제 아이돌분들 이제 빠르게 수정을 한번 해야 된다 할 때는 이 쿠션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커버도 굉장히 잘 되면서 다른 매트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들보다 픽싱 타임도 좀 빠르지 않아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잘 펴바르면은 딱 밀착이 되면서 속안에는 약간 윤광이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될 것 같더라고요. 컬러감이 5가지인데 저는 안쪽에는 19호. 아이돌들은 평소 피부보다는 약간 밝게 하는 피부톤을 해줘야 조명을 받았을 때 얼굴이 더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외곽 쪽에는 이거보다 한 톤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쿠션으로도 약간 윤곽이 좀 잡힐 수 있게,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투톤으로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찍고 또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바로 올리시면 안 되고 초보자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온 판이거든요. 스냅도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세 손가락을 껴서 여기 가운데만으로 피부에 올려주거든요. 피부의 제일 두꺼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찍어줄게요. 이렇게 제일 두꺼운 부분을 위주로 먼저 터치를 해줄 건데 3, 2, 1 3, 2, 1 여기가 두꺼우면서 양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두꺼우면서 남은 양으로 앞쪽으로 전진해주세요. 앞쪽을 먼저 만들어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펼쳐주시는 게 좋거든요. 밝은 컬러가 얼굴 끝까지 와버리면은 제일 어두워야 되는 부분까지 밝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눈가 쪽에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안 되고 정말 조심스럽게 남은 양으로 이렇게 펴준다고 생각하시고 두들겨주세요. 한 번 찍은 양으로 한 볼을 다 썼거든요. 커버할 곳이 있거나 한 번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한 번 더 터치해서 소량씩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트한 걸 올렸는데도 지금 약간 이렇게 속광 비치듯이 약간 광이 나요. 코 부분은 보통 모공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씩은 모공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두드리기만 하면은 그 모공에 뽕뽕뽕뽕 뚫려요. 모공을 약간 쓸어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쓸어준 다음에 두드려주시면 깨끗하게 쿠션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요거는 정말 많이 알려드리기도 하는 쿠션의 꿀팁인데,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해버리면은 자국이 많이 남아요. 저는 이렇게 핑거 퍼프처럼 손을 이렇게 접어서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홈 부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또 브러쉬로 할 거긴 한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브러쉬가 없을 때 활용하는 방법을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별다른 스킬 없이도 뭔가 전문가가 한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쿠션 사용할 때 너무 좋은 점이, 원래 다른 쿠션들은 양이 어마무시하게 묻혀서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적당량만 나와서 초보자분들이 되게 사용하는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쿠션 바를 때 여기 입가 부분도 화사하게 올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부분, 그리고 이마 부분도 여기 부분이 제일 두껍고 양옆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윤곽이 잡히거든요. 여기 부분을 제일 처음으로 두드려주세요. 여기가 제일 밝아야 돼요. 남은 양으로 옆으로 펼쳐줄게요. 그리고 쿠션 하실 때 그냥 너무 두드리기만 하시면 안 되고 피부에 입혀주듯이 이렇게 좀 꾹꾹 눌러주시고 두드려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이거를 반복해주시면 쿠션만으로도 지속력이 엄청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눈썹도 여기 아예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맨땅에 펜슬이나 섀도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잘 안 그려지거든요. 눈 두덩이에는 특히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등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소량으로 칙한 톤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여기 안에가 두꺼우면 안 되고 이 윗부분이 자연스럽게 톤 커버가 되면서 아래쪽은 정말 남은 양 올려지나? 이런 정도로만 스쳐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너무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올라가게 되면 끼임 현상도 더 심해지면서 섀도우가 밀림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기랑 비교해봤을 때 약간 화사해 보이는 정도로만 제가 여기 이제 얼굴의 앞쪽 위주로 이렇게 밝은 컬러를 사용해봤는데 한 톤만 어두운 컬러로 쉐딩 효과를 이제 베이스 단계에서 조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일반인 분들은 쿠션 2개를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쿠션 선택할 때 이제 자기한테 맞는 톤을 쓰면서 외곽으로 갔을 때 적은 양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참고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쉐딩을 나중에 이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잡고 가는 거예요. 쉐딩을 할 부분에 약간 가이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차적으로 베이스를 한번 맞춰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겉에는 약간 매끄럽고 윤기 나는 느낌으로 연출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모델분은 느끼시기에 어때요? 제가 원래 피부가 건성인 편인데 매트한 제품을 잘 안 바르는 편인데도 되게 속건조가 안 느껴지고 뭔가 은은한 광이 느껴져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데 딱 광이 예쁘게 돌아야 되는 부분은 광이 돌아서 피부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트렌드가 중안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쿨톤의 메이크업을 좀 곁들여서 중안부도 짧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또 눈이 길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베이스 톤은 전체적으로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화사한 컬러로 깔아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뜬 상태에서 내 눈 길이보다 약간 더 길어 보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베이스 컬러에서도 영역을 좀 넓게 잡아주셔야지 너무 눈 맞춰서 베이스 컬러를 깔아버리게 되면 아이라인이 올라오거나 속눈썹을 뒤쪽으로 길게 붙였을 때 내 눈이 확장되는 느낌을 좀 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같은 컬러로 눈 언더도 올려줄 건데 사실 눈 밑은 눈 위에 눈두덩이보다 조금 더 밝아야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여요. 같은 컬러인데도 여러 번 더 덧칠해주면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쌍꺼풀 안쪽까지 바르게 되면 또 오히려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쌍꺼풀 위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눈 떴을 때만 예쁜 정도로 홀이 꺼져 보이는 그 부분 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아이돌 메이크업 할 때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꼭 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서 속눈썹 사이사이에 약간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이 하얘 보이는 부분을 음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눈 떴을 때 보통 하얗거든요. 근데 라인을 두껍게 그린 것도 아닌데 눈이 굉장히 또렷해 보이고 그윽해 보여요. 같은 컬러로 눈 길어 보이게 뒤쪽도 한번 확실히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한 거 많이 없는데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라인을 이제 그려볼 건데요. 요즘에는 그냥 일자로만 빼는 것보다는 일자인데 약간 상승되게 그리면 새침해 보이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속눈썹도 약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가닥가닥 인형같이 붙이는 속눈썹이 좀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그 원래 자기 속눈썹인데 예쁘게 좀 마스카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는 게 좀 트렌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은 아이돌분들은 또 라인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빼는 게 멀리서 봐도 눈이 좀 길어 보이고 커 보이게 함인데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길게 그린 거에 맞춰서 속눈썹을 한두 가닥 더 붙여줘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적당량을 속눈썹에 고르게 입혀준다고 생각하고 빗어주듯이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눈 뜬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 두드려줘요. 끝에 부분만 진하게 돼서 길이감이 조금씩 길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맨 처음에 깔아줬던 베이스 섀도우를 한 번 더 올려줄 건데요. 같은 섀도우라도 브러쉬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발색이 되는데 이렇게 넓은 브러쉬를 자연스럽게 넓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고 이거는 포인트 되게 확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발색이 되게 진하게 올라가거든요. 아티스트들이 브러쉬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DTM을 들어갈 건데 이미 아이라인을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삼각존 범위가 어디를 칠해야 되는지 쉽거든요. 근데 라인이랑 여기 동공 끝나는 지점 한 1, 2mm 뒤쪽에서 여기 부분이랑 라인 쪽이랑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삼각존이거든요. 속눈썹 여기 남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라인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주면서 안쪽으로 약간만 들어가줘요. 근데 눈 가까이까지 다 칠하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 보여요. 바깥쪽이 제일 진해야 된다는 거. 또렷하게 들어가줘야 저 멀리서도 아, 내 눈이 여기까지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몇 군데랑 안 몇 군데랑 차이가 되게 심하죠. 네. 요새는 붓펜 라이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섀도우로 저처럼 그림자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한 컬러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쉐딩 컬러나 연한 음영 넣는 그런 섀도우로 그냥 이렇게 훑듯이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선을 그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대신에. 아까 애교살은 요새 음영으로 채우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지금 정도에서 딱 한 톤 정도만 밝혀줄 거예요. 예전에는 뽀용! 이제 누가 봐도 뽀용! 이런 느낌이었는데 베이스 컬러랑 비슷해요. 이게 제가 베이스 컬러인데 그냥 이런 톤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뽀용하게 하려면 사실 이런 컨실러 펜슬을 또 깔고 올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옛날처럼 뽀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죠. 베이스 컬러가 예쁘게 깔려있지 않은 상태면 이렇게 올리면 되게 지저분하고 애교살이 안 살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제 필살기가 또 있는데요. 계속 막 뭐가 있대. 라인을 이렇게 길게 빼놨잖아요. 쌍꺼풀 쪽에 음영이 부족하면 멀리서 봤을 때 또렷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섀도우도 같이 쌍꺼풀이 끊긴 그 지점부터 이어주는 거예요. 원래 내 눈이 긴 것처럼 여기 같이 음영을 타워가면서 눈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약간 또 사방트임이라고 하면은 또 앞트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속 안에 있죠. 약간 그냥 건드려주는 거예요. 똑똑똑. 눈썹은 사실 사람마다 너무 갖고 있는 이미지도 다르고 이목구비에 어울리는 눈썹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 얼굴형에는 이 눈썹이 어울려요.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눈썹을 잘 보면서 어떤 눈썹이 어울릴지 고민해보고 그려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블러셔에 색조가 들어갈 건데요. 색조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피부를 또 한번 커버를 해주고 블러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블러셔가 올라갔을 때 조금 더 확 돋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확실히 여기 블러셔 올렸을 때 입체감이 생겼죠. 지금 피부 표현도 약간 매트하지만 좀 윤광이 나게끔 연출을 해봤잖아요. 지금 제가 블러셔 사용할 것도 약간은 광이 나는 블러셔 제품이에요. 크림 블러셔인데 오늘 제가 약간은 쿨톤 느낌으로 연출하려고 했으니까 톤이 다른 3가지 쿨톤 느낌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올렸을 때 되게 까지지도 않고 적당한 광이 나면서 컬러감도 되게 화사해가지고 갑자기 딱 형광등 킨 것처럼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저도 비디위치 블러셔 집에 있어요. 있어요? 네. A형이에요? 저도 약간 크림 제형 좋아해가지고. 저도 완전 크림. 그쵸. 그래야 어려 보여요. 들어가기 전에 블러셔에도 사실 어디에 발라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도 얼굴형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도 이 블러셔의 위치에 따라 그 메이크업에 연출되는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보통은 나는 정말 어려 보이고 싶고 뽀용뽀용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볼을 위주로 이제 발라주시면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연출이 되고 분위기 있고 좀 성숙해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약간 사선 느낌으로 들어와주는 게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 눈밑 블러셔는 보통 여기에 하는데 선생님께서 따로 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눈밑 블러셔라고 하면은 섀도우 영역 이렇게 잡아놓은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이랑 떨어져 보이지 않게 블러셔랑 섀도우 범위랑 약간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밑에 좀 연결해주면 도화살 느낌처럼 더 예뻐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사용하는 블러셔의 위치는 그 두 개를 섞은 느낌이에요. 너무 어디 하나 치중되지 않고 좀 분위기는 가져가면서 어려 보이게끔. 근데 사선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코 밑으로 내려가면은 중안부가 길어 보이면서 처져 보이기 때문에 절대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딱 여기 선에서 놀아야 되고, 그리고 광대를 약간 타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얼굴도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메이크업 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섀도우 범위, 블러셔 범위, 쉐딩 범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앞쪽이 더
이목구비가 확 살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제가 직접 시연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블러셔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사실 이 코랑 눈 끝에 마주하는 그 동자 내려오는 이 부분인데 여기 앞볼에 하면 귀여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이 부분이 제일 진해질 거예요. 너무 앞볼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귀여운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찍어주시면서 사선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앞볼로 약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눈 밑에 연결해주시고 근데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광대를 너무 타면 또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양을 좀 조절해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밝은 컬러만 쓰면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장점은 있는데 너무 방 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를 그리는데 여기가 연한 C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코 밑이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옆에도 정말 남은 양으로 살짝 터치해줘요. 코 밑에 제가 계속 이렇게 터치하고 있죠. 이제 섀도우도 베이스를 깔듯이 블러셔도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깔고 조금 더 깊이감을 주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진한 컬러 올리고. 근데 주의할 점이 이런 광나는 블러셔 올릴 때 섀도우 깐 그 범위를 약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올려야지 섀도우 한 부분까지 올려버리면 섀도우를 다 닦아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앞볼은 좀 살면서 블러셔가 좀 윤곽을 잡아주기 때문에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블러셔를 연출할 때 무조건 이런 턱 끝. 모델분은 턱이 좀 짧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많이 안 하셔도 되지만 블러셔만으로도 턱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코에도 쉐딩을 넣잖아요. 근데 쉐딩을 넣기 전에 저는 꼭 한번 잡아줘요, 컬러감을. 음영감을 주는 거를 블러셔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좀 조화를 봐가면서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해서 립을 바른 다음에 한 번 더 블러셔를 체크할게요. 아까 저희가 베이스 단계에서도 윤곽을 잡아놨기 때문에 쉽게 윤곽을 또 할 수 있어요. 쉐딩을 잡을 때는 무조건 여기 턱 아래부터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해버리면은 밝은 곳에서 봤을 때 띠를 두를 수 있어요. 근데 모델분이 여기가 약간 꺼져 보일 수 있어서 여기가 쉐딩이 들어가면 더 꺼져 보이거든요. 과감하게 쉐딩을 하지 않고 버리고 광대 나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쉐딩을 잡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납작한 거로 이제 피부에 먹게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 이어줘요. 아까 저희 광을 올렸는데도 너무 촉촉한 물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벗겨지지 않거든요. 코 쉐딩도 자기가 어떤 코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코 쉐딩이 필요 없는 코 모양이면 아예 안 잡거든요. 지금 잡지 않았는데도 확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정말 스치듯이 이제 안 잡는 느낌으로 갈 거고 얼굴형이 짧은 거에 비해서 코가 약간 길어 보일 수 있어서 한 요 정도는 약간 끊어주듯이 제가 쉐딩을 넣을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짧아 보이려면 쉐딩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좀 볼보다 위로 올려줘서 짧아 보이는 페이크를 주는 거죠. 근데 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그 단점을 부각시키는 메이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유행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인중 축소술도 하는 게 여기가 짧아야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쉐딩을 줘서 지금 모델분은 이렇게 쫑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 느낌을 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거 유행이라 해서 여기에 쉐딩을 했는데 친구들이 너 수염인 것 같다고 하길래 그 컬러를 잘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를 파게 되면 오히려 더 여기가 시꺼매 보여요. 그래서 확실히 유행을 따라가면 안 유행을 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내 얼굴의 생김새를 그러네. 잘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외국인들 보시면 이런 데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동그랗게. 여기 부분을 일자로 쉐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여기가 파져 있어야 코가 높아 보여요. 하이라이터도 사실 트렌드에 따른다기보다는 이제 얼굴형에 맞춰서 들어가야 줘야 돼요. 콧볼보다 위쪽에 좀 반짝이는 느낌을 줘서 원래 내 코는 여기 있는데 좀 위쪽으로 발라줌으로써 코가 시선이 위에 꽂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앞머리 하이라이트는 눈 앞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눈이랑 코 그 사이에 해주는 거예요. 굴곡져 보이게. 그러면 약간 외국인들이 여기 파여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윤곽적으로 보이게 해서 확 들어간 느낌으로 웬만하면 눈이 가깝지 않은 이상 자연스럽게라도 이렇게 살짝은 터치해주는 편이에요. 또 얘기 나오는 건데 이렇게 탄탄한 브러쉬로 하면은 확 먹고 넓은 브러쉬로 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할 때 사실 이런 촉촉한 광을 올렸을 때는 하이라이트를 올리면 서로 엉겨붙어서 피부편이 안 예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촉촉한 광 블러셔를 올렸을 때 앞볼은 조금 매트하게 잘 잡아줘요.
그래야 여기는 깔끔하고 여기만 광이 확 돋보이게끔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코 밑에, 특히 아이돌분들은 코 밑에 이런 데가 반짝이게 되면은 이게 유분이 지면서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얼굴로 나오거든요. 립밤을 자연스럽게 티슈로 걷어내고 제가 외곽에 발랐던 톤으로 이 붉은기만 살짝만 없애줄 거거든요. 요즘 아이돌들 사이에서도 이제 오버립을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제 오버립 할 때도 선생님께서는 사람마다 좀 차이를 둬서 다르게 하시나요? 그것도 맞아요. 나는 무조건 어려 보여야 돼. 이런 또 생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립에 좀 집중해서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 드렸듯이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너무 다르고 이목구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델분도 입술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시지만 밑에가 또 통통해요. 그래서 원래 입술보다는 한 1, 2mm 입술에서 약간 보정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살짝만 올려서 예쁘게 한번 연출해볼게요. 그 영역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원래 입술이랑 겹쳐져서 약간만 올려줘. 컬러감이 너무 진한 걸 쓰시면 안 되고 라인도 너무 따져 있으면 약간 뾰족한 느낌이 들면서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립 라인도 자연스럽게 뭉개뜨려주는 거예요. 약간 착색된 틴트를 바르신 분들은 또 어느 부분은 착색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착색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톤을 한 번씩 싹 정리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립스틱으로 정돈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올 컬러가 조금 더 돋보이면서 더 고르게 잘 발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발랐던 립 라이너랑 겹쳐서 블렌딩 해줌으로써 조금 더 오버립이 부드러워 보이도록 요거만 했는데도 입술이 정말 자연스럽게 도톰해졌죠. 저희 샵에서 촉촉한 립을 많이 연출해서 좀 화제가 된 아이돌분들도 많기 때문에 궁금하다는 문의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왔었어요. 글로우한 제품은 바로 올리게 되면 착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입술색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입술에 약간 틴트를 좀 올려서 글로우한 밤이 날아가도 입술색이 예쁘게 남아있게끔 색을 살짝만 얹어줄게요. 버터 틴트밤 로지 버블이거든요. 굉장히 글로우하기 때문에 입술 너무 안쪽까지 바르시면 안 돼요. 말할 때 글로우함이 다 이제 뭉개지면서 치아에 묻을 수 있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딱 입술 약간 벌리셨을 때 여기 중간부터 끝까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 안쪽에는 틴트를 발라놨기 때문에 중간부터 바르셔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위에도 너무 안쪽까지 바르시면 안 되고 약간 중간부터 발라주시고 글로우한 립 바를 때 또 팁이 제일 위에 3부분이랑 여기 밑부분을 한 번 더 터치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더 반짝이면서 입술에 필러 맞은 효과가 좀 보이거든요. 입술이 너무 예쁜데요? 근데 여기서 입술을 바르면 이제 블러셔에 컬러감이 더 잘 보여요. 입술 컬러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디 하나 뭉치지 않게만 잘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확 색을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입술을 바르면 블러셔의 농도가 어느 정도 진해야 되는지가 좀 잘 보여요. 그래서 나는 블러셔가 항상 너무 과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입술을 바르고 나서 마무리 때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톤의 조화가 잘 맞거든요. 코 밑에도 한 번 더 터치해주고 너무 예뻐. 또 렌즈가 더 달라져. 렌즈 무조건 껴야 돼. 아이돌들도 예쁘게 해놓고 뭔가 부족한데 이러면 렌즈 끼면 딱 맞아. 네,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또 얼굴이 화사해졌기 때문에 목이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백 크림으로 바디도 좀 맞추고 렌즈도 끼고 헤어도 예쁘게 완성해서 좀 이따가 더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돌 메이크업을 어떻게 또 연출하는지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사용한 제품 좀 참고해 보시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유행에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자기한테 어울리는 느낌으로 생김새를 파악해서 예쁘게 연출하신다면 이런 비슷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기회 되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